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엘체 대 셀타비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체는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에서는 하브리그 팀인 쿠에타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코파델레이에서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나름대로 압박을 세게 가하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려는 기조라고 할 수 있는데 1대1 대응 능력이 좋지 않아 오히려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37점을 넘긴 팀은 엘체가 유일합니다는 것에서 엘체의 허약한 수비 라인을 알 수 있을 것. 셀타비고의 공격력도 큰 폭으로 꺾이기는 했지만 무실점 경기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홈에서는 의외로 롱패스 비중이 줄고 정교한 빌드업을 시도하기는 합니다. 다만 빌드업이 항상 측면으로 흐르는 경우가 잦아 공격에서는 밀라가 배치된 측면에 의존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결국 측면으로 빌드업을 하고 크로스를 연결하는 단조로운 공격에 의존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진의 공격 지원도 부족해 다득점 양상을 만들기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셀타비고가 감독 교체 이후 라인을 내리고 운영하고 있어 측면에서의 전진성도 장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셀타비고는 에스파뇰에게 패했지만 연장까지 경기를 몰고 가는 데 성공하면서 나름의 저력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아스파스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제외했음에도 이룬 성과라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의미 있는 경기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수비가 꽤 안정적으로 변한 이유는 전방 압박의 빈도를 줄였기 때문. 감독이 바뀐 이후에는 하프라인을 넘겨서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프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압박하는 다소 보수적인 기조로 바뀌었죠. 높은 라인으로 인해 생기는 뒷공간 리스크를 줄이고 공을 소유한 상대에게 태클을 성공하는 횟수가 많은 팀의 특성을 잘 조합했습니다. 상대의 중앙 빌드업의 정교함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라 측면 크로스만 조심하면 큰 어려움 없이 실점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노년 가장 아스파스에게 공격의 전권을 맡겨야 합니다. 미나가 불미스러운 일로 팀을 떠난 이후 파시엔시아를 대체자로 영입했지만 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엘체의 수비력이 아주 좋지 못한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엘체가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기조로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경기가 과열되면서 수적 열세에 처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타비고도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내리면서 수비에 신경을 쓰고 있어 다득점을 장담하기에는 어렵지만 엘체의 허약한 수비력을 공략하는 데는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카디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렌시아는 비아레알에게 1대2로 패하면서 후반기 첫 경기를 좋지 못하게 시작했습니다. 동성에서 앞서는 것으로 3대0 낙승을 거둔 베티스전을 제외하면 최근 승리를 좀처럼 거두지 못하는 모습. 강등권인 카디스를 만나지만 생각보다 변수가 꽤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이 클로이베르트와 카스티에오가 공격을 이끌면서 전방에 카바니에게 연결하는 것이 주요 패턴입니다. 다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상대로는 꽤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올 시즌 강등권 세 팀을 상대했던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다소 고전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다만 해당 경기들에서 모두 득점이 나오는 등 개인 기량으로 어느 정도 수비벽을 공략해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가투소 감독은 기동력과 체력을 중시하는 스타일, 다만 로테이션을 돌리는 데는 소극적인 타입이라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심합니다. 강등권을 상대로 했을 때도 실점이 빠짐없이 나오면서 공격진의 화력을 무용지물로 만든 만큼 수비적인 리스크는 있습니다. 카디스는 최근 3경기 결과는 2무 1패로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위권 팀을 상대로 꽤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잡아내거나 베티스와 비아레알을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등 끈끈한 모습으로 상대의 공격을 잘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신선 경기이기는 했지만 메뉴와 로마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신 공격력을 큰 폭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루카스 페레즈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고 있지만 34세의 나이 탓에 역습 상황에서 기동력을 장담하기는 어렵고 네그레도도 마찬가지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멀티 득점을 기록한 적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3대2로 잡아냈던 한 경기가 유일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이어가는 대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공간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실점 최소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12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적은 2번뿐이었을 정도로 라인을 내리고 대응을 했을 때의 저력은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의 전력이 우위인 것은 분명하나 카디스가 수비적인 기조 유지를 위해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저득점 경기 양상도 염두해야 할 매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맨유 대 에버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유는 리그에서 4연승을 달리면서 4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전반적인 팀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진 상황으로 레시포드가 월드컵을 기점으로 한 단계 스텝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걱정되었던 공격진의 활약상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에버튼이 올 시즌 분위기가 최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가르나초, 안토니, 엘랑가 등으로 공격 라인을 조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EFL컵에서도 로테이션을 활용하면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안토니와 가르나초 모두 선발로 나왔던 울브스전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3선 아래의 안정감은 상당한 수준이라 큰 수비적인 리스크는 없지만 라인을 내리고 대응하는 팀을 돌파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경기가 답답해진다면 울브스전처럼 레시포드를 후반에 투입해 개인 기량에 기대는 것 이외에 큰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에버튼은 브라이튼에게 1대4로 대패했습니다. 브라이튼이 트로사르와 메갈리스터 등 주전 선수들을 대거 선발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서 완벽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리그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 램파드 감독의 입지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르윈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부상에서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레이의 득점도 PK로 겨우 기록한 것이었죠. 램파드 감독의 전술은 윙어들을 상당히 희생해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윙어들이 공격적으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이 체력적인 부담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최근에는 전반부터 경기가 말리면서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맨유가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이 라인을 내리면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현재 에버튼의 수비 라인이 전반기만 못해 무실점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에버튼은 현재 장점이 하나도 없는 팀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맨유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고 출전이 예상되는 양 윙어들의 이전 활약이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에버튼의 수비가 너무 허약해진 것이 큽니다. 다만 맨유의 공격력에 변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